긴 역사만큼 숱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천연 고찰에서 찬란했던 고려를 만날 수 있고 몽골군도 넘지 못한 성벽에서 고려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고기대 밥상을 구수하게 해주는 고향의 맛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 경기도 안성의 두 번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전한 성곽이자 편안한 마을이라는 뜻의 안성.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이 바로 죽주산성인데요. 비봉산의 능선을 따라 늘어선 성벽을 걷다 보면 오동나무 한 그루가 무너져 버린 포대를 외로이 지키고 있는 평원이 나타납니다. 이곳 죽주산성 북포로에서는 1236년 송문주 장군이 몽골 3차 침입 때 적들을 제압했던 곳입니다. 화약을 날리는 포가 아니라 돌을 던지는 지금의 거중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던 죽주는 숱한 침략에 시달린 격전지였는데요. 특히 거셌던 몽골군의 침략에도 끝까지 항쟁에 대생을 거둔 송문주 장군. 그의 기세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옛 성벽이 가슴을 묵직하게 만듭니다. 죽주산성 아래에 자리한 미륵상 역시 이곳을 지켜온 수호신인데요. 절터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5.6m의 거대한 석불 입상이 그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로 미루어 보아 죽주가 고려시대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손동작과 온화한 미소는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지금처럼 천년을 홀로 같은 자리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돼주었을 텐데요. 그 옛날 죽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적이 바로 봉업사지입니다. 입구를 지키는 단간지주의 높이만 3m가 넘어 거대했던 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양주 회암사, 여주 고달사와 함께 고려시대의 3대 사찰로 꼽히는 봉업사. 태조 왕건의 영정을 모셨던 사찰은 비록 사라졌지만 5층 석탑이 대신 남아 당시의 영광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균형을 잃지 않고 당당한 위용을 뽐내는 그 경이로움에 절이 사라진 빈 땅도 결코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안성에는 고려시대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데요. 대한독립을 향한 민족의 외침 역시 안성에서는 다르게 울렸습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담긴 3.1운동 기념관을 찾았는데요. 만세곡의 기념비가 먼저 맞아줍니다. 1919년 4월 1일 최은식, 공찬섭, 이덕순 이런 만세운동의 주동자들이 천여 명의 원곡 주민들을 이끌고 여기로 옵니다. 여기서 결의를 다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만세 고개비가 건립되었습니다. 사실 안성은 당시에 무력으로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항쟁지인데요. 때문에 독립항쟁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성 3.1운동의 가치와 역사적 항쟁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념한 기념탑인데요. 우리 만세 항쟁의 그 장면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바로 도전, 용기, 개척 정신이죠.
태극 사괴의 형상까지 더해져 숭고함이 깃든 공간입니다. 독립운동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르기 위한 사당, 광복사에는 300여 명의 위패가 봉헌돼 있습니다. 특히 격렬했던 항쟁지인 만큼 희생자가 더 많았는데요. 평범한 농민과 학생이 주축이 됐던 안성 만세운동의 역사는 전시관에서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성이 섯을 펄었던 일제 치하에서 2일간의 해방을 이뤘던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당시 원곡과 양성면의 주민 2천여 명은 경찰관 주재소, 면사무소 등 일제 통치기관을 불태우고 일본인을 몰아내서 짧은 해방을 맛봤습니다. 물론 그 후폭풍으로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지만 독립이라는 의지를 꺾지 않았던 수많은 열사들. 우리가 그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진정 바랐던 조국의 미래가 아니었을까요? 시대를 넘나드는 유적지를 가득 품은 안성에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향교가 3곳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심에 위치한 안성향교는 앞쪽으로 유생들을 가르치는 강당이 자리하고 뒤쪽으로 성현을 모시는 사당이 배치된 전학 후 묘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향공간인 대성전에는 공자와 사성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학자인 동국 18년의 위패를 모셨는데요. (500년의) 힘을 지닌 예스러운 공간. 나무 하나하나 자연 그대로를 살린 대들보와 투박한 흙벽 등이 소박하지만 절제된 멋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래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성현들에게 제를 올리며 그 숭고한 가르침과 향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강학 공간은 명륜당과 더불어 기숙사가 있어 유생과 선비들이 머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안성향교. 특히 조선시대 향교 문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풍화루가 돋보입니다. 문 위에 자리한 누각에서 유학생들이 시를 지으며 사색과 풍류를 즐겼는데요. 비봉산의 수려한 기운 속에 옛 선비의 올곧은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래될수록 진해지는 건 멋뿐만이 아닌데요. 3대째 이어 내려오는 손맛으로 무장한 시골 청국장이 반겨주는 곳. 이곳의 청국장은 구수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냄새가 덜해 평소 청국장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맛볼 수 있다는데요. 비결은 바로 이 쥐눈이 콩입니다. 약콩인 쥐눈이 콩을 8시간 동안 가마솥에 푹 삶아 면포에 넣어 식힌 후 4일간 발효하는데요. 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 절구로 빻아 간을 더한 쥐눈이 콩에 단호박, 묵은지, 두부 등을 더해 맛을 내주는데요. 숙성시킨 김치를 잘게 썰어 넣는 것은 충청도와 경기 남부 지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든 과정에서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마당에서 기른 채소와 직접 담근 장맛까지
고향의 맛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정갈한 반찬이 곁들여져 더 입맛을 돋우어주는 쥐누니콩 청국장 한 상입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 그대로 한 숟갈씩 더할 때마다 정감 가는 맛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데요. 밥에 쓱쓱 비벼 먹어도 콩알이 살아있어 쌉쌀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감칠맛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고요. 검정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영양가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름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곳이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화로 뿌리다가 자글자글 해주던 그런 그 청국장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짱이에요. 지금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더 먹고 싶은데 근데 살찔까 봐. (20년) 단골 손님에게도 질리지 않는 맛. 특히 입맛이 없을 때면 이 구수한 맛과 향이 더 절실해진다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걸쭉하고 진한 국물이 살아있어 정겨운 건강 밥상입니다. 거니는 풍경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안성에는 많은 유물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칠장사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해수국사가 고처지은 곳으로 그가 7 도적을 교화해 칠연을 만든 이후 7 칠자를 써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석가삼존 불자상이 위엄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웅전은 그 표정만큼이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 이곳에는 조선시대 암행어사로 이름난 박문수의 전설도 깃들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박문수 합격달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그 유명하신 박문수께서 칠장사에서 하룻밤 유하시고 꿈의 선몽을 받아서 합격했다는 이런 이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고요. 후원을 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드는 이 사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천왕까지 마치 모든 불운을 막아줄 것 같은 위안을 얻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범종의 맑은 울림에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고 사찰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미륵불을 꽃 피운 땅에서 역사의 향기에 취해보고 청록파의 혼이 담긴 땅에서 문학의 향기에 취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예술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 지금까지 사색이 어울리는 고장, 경기도 안성을 만나봤습니다.